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스피의 전인미답 행보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코스피는 오늘 또 3,000선을 유지하면서 상승 중인데요. 3,000 시대의 주역, 개미의 최선호주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2년간은 지속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또 이를 좌우할 반도체 업황의 미래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호황에 들어선 건가 이런 걸 좀 논의하는데 먼저 지금 주가 지수가 어제는 3,000을 올라갔다가 후장에 좀 밀렸잖아요. 네. 오늘 큰 폭으로 뛰었는데 결국 3,000 시대를 안착하는 완전히 개막하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주말 동안 발표됐었던 수출 통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작년 여름을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갖고 예. 10월, 11월, 12월에 조업일수 감안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5%, 6%, 7%대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가 반도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한국 기업들의 수출 양호했던 것들이 3천 시대를 여는데 가장 기본된 원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 수출 전망이 올 한 해도 굉장히 지금 밝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 돈을 풀어갖고 소비는 되살아났는데 코로나를 잘 제대로 못 잡으면서 생산이 못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갭을 지금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수출 국가들이 이제 메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중국의 유동성이 풀린 것, 그다음에 세계 제조업 PMI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확실한 건 상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좀 유지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전망이 좋다 보니까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통계를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맞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2위였고요. 역대,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다른 시스템 반도체 분야들도 매출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지중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세계 1, 2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아직도 조금 그래도 좀 부족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범위를 어디까지 놓고 볼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말씀하신 비메모리, 즉 그 IC 칩으로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이 선진국으로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TSMC가 지금 파운드리 분야도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봤을 때는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세계 2위를 하고 있고 대만의 그런 수준에서, TSMC?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큼 우리가 세계 1위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통 반도체 하지만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걸 이제 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카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자율차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고 좀 종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제가 약간 좀 미리 말씀을 까달아 드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저희 소유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요거 위주로 이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하이닉스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반면 이제 사실은 3대 7로 보통 나눕니다. 전 세계 시장을 반도체를 100으로 보면 70%가 비메모리, 비메모리. 30%가 이제 반도체 시장이고요.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제 한국이 이제 갖고 가 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 자체는 이제 이런 메모리도 성장을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비메모리 쪽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서 특히 소위 비메모리 안에서도 원래는 그런 것들을 퀄컴이나 인텔, AMD 같은 데들이 직접 생산하다가 그걸 가져다 쓰다가 이제는 아마존이나 구글들이나 심지어 애플조차도 자신들의 비메모리를 직접 자기네가 설계해서 TSMC에다가 외주를 주는 파운드리한테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양평 연구원님, 그러면 올해 우리 그 반도체 수출 규모가 이제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지금 전망이 돼 있잖아요.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도 예. 올해 1,000억 불 이상을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1,000억 하고 불 이상이 되면 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 말이 998억 불 네. 정도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이란 게 20년이죠. 그렇죠. 큰 차이 없이 1,000억 불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올해 좀 늘어나고 뭐 지금 올해 바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지금 뭐 몇 개월 앞보다는 1년, 2년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와 좀 내년까지 본다면 이 트렌드로 볼 때 지금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트렌드로 볼 때 우리나라 수출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 16년도 그 수준에서 2017년, 18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7년, 18년.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2015년, 16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1년 반도체 수출 매출액이 600억 불,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17년도에 900억 불로 크게 뛰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1,200불, 그러니까 1,000억 불을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반도체가 초호황이라 말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표현들을 그때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18년도 기준에서 19년도에는 거의 40%까지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경기는 끝났다.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19년도에 우리 수출이 또 900억 불을 넘어섰죠. 9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그런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 2년 후에도 이 추세대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네. 아까 센터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수요가 어떻게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가 좀 예전부터 변화하는 그런 수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가 처음에 이렇게 보급이 많이 그러니까 반도체의 호황을 이끌었던 부분이 90년대 초반에 PC의 보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00년도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 보급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플랫폼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호황기부터 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 사업들이 더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통신 체계가 아시다시피 5G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 용량, 컨텐츠 자체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쪽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수요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모리, 비메모리 쪽 이제 자율차 같은 데 들어간 비메모리 쪽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섹터 안에서도 좀 주목받는 주가들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많이 먼저 선반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에서의 소위 IDM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 제조하는 다 모아서 제조하는 이런 회사들은 4분기에 주가가 이제 뒤늦게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예. 그 이 회사들이 올해 반도체 관련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 두 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반도체 장비주들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아주 급등을 해서 최근에 초황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장비주들을 많이 움직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가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번 그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아마 올해의 캐펙스 플랜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그 투자 수준이 나오냐 여부를 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나 지금 소재주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 정당화될지가 판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상당 부분 올라 있어서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네. 지금 그 김양평 연구원님께서 이제 2017, 18년에 이 반도체 호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주가 흐름과 이 사이클, 이 수요의 반도체 칩의 수요 판매 사이클과의 선행성이 어떠했는지 네. 그걸 좀 알면 지금쯤에서 주가와 실물 경제 사이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어땠습니까? 가장 그 빠른 선행 지표는 아쉽게도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6개월 후 정도부터 반도체의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보다 이제 더 빠른 선행 지표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말하면 현재의 주가가 의미하는 바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4, 4분기니까 2, 4분기겠네요. 올해 2,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반도체 분야의 매출 급증을 예상하면서 주가가 미리 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선행성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연결성을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산업 차원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선행성이 그대로 유지될 텐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속 지금 되는 거죠? 어떤 네, 계획을 그렇습니다. 세우고 있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대 경쟁력이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기능들 예. 그 부분들이 낸드 플래시와 이제 디램이 차세대라는 표현을 붙여가면서 그 두 개의 뭐 기술을 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미세화가 더 진행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식의 선진적인 기술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비메모리에서는 그럼 TSMC와 아까 말씀하실 때 격차가 좀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한 또는 따라잡기 위한 계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대만의 TSMC에 필적할 만한 데는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 자체는 TSMC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노광 장비가 EUV 장비라는 게 필요한데 그 EUV 장비로서 5나노 이하의 기술을 지금 적용을 해서 제품을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3나노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TSMC나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서 기술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매출 차이 등은 TSMC가 1987년도에 세계에서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미 30년이 넘었고 삼성전자는 IDM에서 파운드리 분야를 작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분리한 지는 그렇게 시일이 많이 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층이 TSMC는 두텁고 역사가 있고 삼성전자는 첨단 제품만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층이 아직은 넓지가 못한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늘려나간다면은 비슷한 기술력으로서 충분히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예. 드리면요.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TSMC가 월등한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넘버 원이고 예.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상황인데 예.
TSMC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워낙 비메모리 호황이 좋다 보니까 너도나 맡기다 보니까 완전히 풀 100%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풀 캐파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객들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니 퀄컴 같은 상대적으로 좀 그 소위 이제 작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 고객사들을 못 받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잘 받아서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를 잘 쌓아 나가면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와 필적할 만한 그러한 이제 경험과 그런 그 기록을 만들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 호호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끌어올리면은 앞으로 상당히 이제 말씀 주신 중장기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이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기회를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되게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생각하는 뭐 반도체 2030 비전인 거죠? 그 어떤 네네. 내용을 담고 있나? 그건? 작년 4월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비공 2030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2030년까지의 10년간 장기 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금액적인 면에서는 R&D 투자 개발에 77조 원, 그리고 시설 투자에 60조 원, 총 133조 원을 10년간 나누니까 평균 1년에 11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1만 5천 명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제 더 발전시키고 물론 삼성전자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2위지만은 그런 부분도 1위도 올리겠다 그런 목표를 세운 거로 보시면 됩니다. 뭐 목표 달성에 큰 뭐 좀 순항이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계속 리드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라든지 다른 비메모리 분야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그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선행성 아까 2017년, 18년도 봤는데 이 산업의 증가를 미리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송정희 센터장은 어떻게 권유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단기에 워낙 지금 급등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행복하실 텐데 혹시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마음이 혹시 들어갔다 물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립식으로 사시면 좋거든요. 이제 무슨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장기적인 비전은 좋은데 단기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은 이 회사를 지금 잘못 샀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거를 뭐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나눠서 매주 조금씩 사는 겁니다. 매달이든. 그러면은 사실은 혹시 빠지더라도 저 밑에 가서는 이제 같은 단가로 사면은 그러니까 절대 물량을 저 밑에 가서는 좀 많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부터 만약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몰빵으로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놓아서 사시는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별로 봤을 때 네. 개인들은 삼성전자 계속해서 열심히 사들이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지금 이제 연초까지도 좀 많이 파는 분위기예요.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만 놓고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사다가 뒤늦게 이제 4분기 들어오면서 하이닉스를 따라 사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작년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익을 낸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돈을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제 단기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두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내 갖고 지금 다 팔자 뭐 이런 그런 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조금
설레거나 좀 배가 아프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이제 이 증권회사들의 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증권 목표 주가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예, 저희는 12월 초에 이제 9만 원을 제시를 했었고요. 예. 최근 들어와서 워낙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지금 높게 제시한 게 한 11만 원 정도 레벨까지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뒤늦게 목표 주가들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주가들을 올릴 때 이익 추정치를 올리기보다는 목표 배수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목표 배수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올해 EPS, 그러니까 주당 이익에다가 배수를 뭐 20배 할 거냐, 30배 할 거냐, 요 뒤를 네.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의 낙관 정도를 반영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익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단계는 단기에 이제 좀 뭐랄까 주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익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주가가 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찌 보시면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배수를 올리는 방향의 주가 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네. 바로 삼성전자가 발표할 텐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올해 전망이 좀 밑받침이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뭐 실적들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거고 오히려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보통 이제 가이던스라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캐펙스나 뭐 빚그로스라고 해갖고 얼만큼 이제 매출과 단위 매출이 늘어날 거냐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가이던스들을 경영 계획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방향성이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될 거는 지나간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김학평 연구원님, 우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정부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정도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소부장이라는 게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예전부터 반도체가 발명된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장비와 부품, 뭐 소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외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발전 과정에서 그걸 직접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죠. 그러니까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술적인 개발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특히 작년 7월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강화 이후에 우리가 직접 국산화율, 자금률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더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도 그 정부에서도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상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는 국산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20-30%라 얘기야. 20-30%. 예. 그랬는데 지금 작년 이후에 투자가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에 따라갈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가 뭐 무조건 우리가 그 부분에 시간을 끌리기보다는 어떻게 또 조달을 지금처럼 유능하게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핵심 소재 부품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찾는 움직임들도 활발한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근데 대부분이 좀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까 좀 너무 과열 아닌가 좀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하이닉스보다 네. 소부장으로 불리는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좀 많이 기대감으로 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 그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은 분명 계속 주가는 좋아질 텐데 이제 원래 그 좋은 회사라고 주가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가격에 좋은 회사를 사야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신다면 단기에 워낙 이제 장비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고 굳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서 고르신다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노출도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좀 질문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메모리와 비메모리 차이를 좀 위원님 짧게 좀 우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말 그대로 메모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예. 능력을 가진 그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에 B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게 메모리고 네. 저장이 아니라 정보를 뭐 처리하는 게 이제 비메모리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곧 1월 20일 취임을 하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네. 보지 않습니까? 네. 뭐 화해에 대한 제재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반사이익이 좀 많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그 이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을 했었고 트럼프 정부에서 강하게 실천을 했죠. 예,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그 기계 장비를 수입을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M&A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이미 큰 반도체 업체들을 M&A해서 중국 기업화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미국이 다 이제 견제를 해준 거죠. 그때부터 반사이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중국이 쫓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좀 번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벌고 있고 중국이 이제 그 반도체 굴기라고 2017년도에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그 2015년 이후에 중국 그 반도체 굴기를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부장, 그 소부장이 우리도 국산화율을 못하고 해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핵심 그런 장비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이 중국으로 그걸 보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지속되면 될수록 중국의 추격에서부터 우리는 더 한 발 더 앞서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벌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이른바 뭐 바이든 테마주 같은 곳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 결국은 조지아주가 지금 민주당 상원으로 이제 다 넘어온 거죠. 예, 확정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상원 과반을 민주당이 다 가진 블루웨이브가 어제부터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내세웠던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가 이제 상당히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분야가 글로벌 클린 에너지 뭐 ETF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기대감 때문에 분명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보면 전기차 배터리나 뭐 관련된 업종들이 여전히 오늘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들을 숫자들을 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실제로 방향성은 그렇게 잡는 건 맞는데 주가는 그걸 기대하고 먼저 많이 올랐고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상원이 50대 50으로 갈랐다 하더라도 이것에 실제로 그 공격적인 그러한 추가 재정 부양책을 끌어오는 거는 또 다른 또 이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60표를 넘어서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50표라 하더라도 항상 모든 그 소위 상원 입법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60석이 넘어야. 예, 그러니까 그럼 결국 민주당에서 10표 이상 가져와야 가져와야 된다는 된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양평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이 반도체 동향, 소부장 동향을 이렇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좀 동향을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뭐 통계 이런 건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전문가는 따로 보시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 반도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제품에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다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특별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